네, 안녕하세요. 업무 생산성을 올리는 AI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챗GPT를 뭐랄까요? 뒤쫓고 있는? 아니고 챗GPT를 능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챗GPT와 경쟁하는 여러 가지 빅테크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LLM 서비스들을 같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외에도요, 사실은 여기 제가 라이프 아키텍트라고 하는 라이프 아키텍트 AI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제가 여기 확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또 서비스도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좀 자세하게 가까이 좀 보여드리려고 요거 세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라이프 아키텍트.ai에 들어가시고 여기 보면 이분께서 현존하는 그리고 최신 트렌드 생성형 AI가 나오는 어떤 솔루션들을 잘 모아다가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 라이프 아키텍트 사이트에 가서 모델즈라는 걸 눌러서요. 이 모델즈 테이블을 보시면 오픈 더 모델스 테이블이는 뉴 탭 해가지고 여기 라이프 아키텍트 들어가 보면 2024년도에 어떤 LLM 모델들이 나와 있는지, 중국 모델은 어떤 게 있는지, 데이터셋 테이블, 이런 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컴퓨팅을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모델 테이블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여기 보시다시피 오픈 AI 회사에서 만든 GPT뿐만 아니라 뭐 갈릴레오 루나, 에프론 디바이스 GPT,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스트랄이라는 곳에서 만든 코드스트랄, 그 다음에 01AI라고 회사에서 만든 이라지, 메타 AI에서 만든 최멜론,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AI들과 생성 AI 모델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솔루션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가 워낙 기능이 현재까지 좋고 사용성도 좋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AI들은 또 어떻게 작동되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는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요,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모델들을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포이.com이라는 건데요. 물론 무료 사용자들한테는 조금 제한이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유료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 all chat 이렇게 누르거나 your bot 이렇게 눌러보면 create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your bot 이렇게 누르면 저는 이런 다양한 라마라든가 페이스북에 만든 라마라든가 GPT뿐만 아니죠. GPT 여기 있죠. GPT-4 미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클로드 소넷이라든가 구글 팜 그 다음에 라마, 미스트랄 우리가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챗GPT를 따라가고 있는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만든 언어 모델들을 여기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믹스트랄 챗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익스플로러를 눌러가지고 제가 여기 제미나이 프로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미나이를 여기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안녕 제미나이, 넌 한글을 잘 인식하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또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비교라는 것도 나와요. 여기 클로드 3.5 소넷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 이제 클로드 3.5 소넷이 이제 유명해졌는데 클로드 3.5 소넷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한 채팅창에서 다양한 이렇게 모델들을 같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모두 다를 활용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포이닷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봇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돈을 내야 되는 유료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세팅 하나 눌러볼게요. 세팅하면 리메이닝 먼슬리 포인트 해가지고 저는 99만 9,625원이 남은 겁니다. 그 토큰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좀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지면 유료로 크레딧을 사거나 연간이나 월간 구독제로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먼저 챗GPT를 한번 열어보고요. 챗GPT를 열어서 챗GPT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챗GPT를 열어서요. 여기에다가 생성형 AI 트렌드 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업무 생산성은 어떻게 향상되고
어떻게 변화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AI 트렌드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업무 생산성은 여러 측면에서 향상되고 변화할 것입니다. 하고 자동화와 효율성, 맞춤형 업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번역이 된다는 거죠. 창의성 및 혁신 촉진, 데이터 관리 분석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이 똑같은 질문을요. 제가 구글 제미나이로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gemini.google.com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업무 자동화 및 반복 업무 감소, 자동화 및 효율성 증대, 의사결정 속도 향상,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좀 더 구체적인 형태들의 답을 내놓죠. 가끔씩 챗 GPT보다 구글 답변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어떤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토큰 단위, 그러니까 단어들이 막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데 내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문장으로 조합해주는 개념이라고 본다 그러면 꼭 한 개의 생성형 AI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한국어를 잘 인식하고 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또 영어는 웬만한 모델에서는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시거나 그렇다면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보시고 좋은 결과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한국어도 이렇게 한국어를 잘 인식하는 제미나이라든가 제가 똑같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든 포이닷컴에 보면 요거죠. 익스플로에서 보면 이 클로드.3.5 소넷이라고 불려진 요거죠. 제가 창을 하나 열어서요. 클로드.ai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생성형 AI 트렌드 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업무 생산성은 어떻게 향상되고 어떻게 변화할까라고 하고 채팅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시죠. 생성형 AI의 발전은 업무 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하고요. 자동화 증가, 개인화된 업무, 창의성, 의사결정, 언어 장벽 해소 이 부분보다는 구글 제미나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프롬프트에서 사례를 적어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만 저는 제로샷이라고 합니다. 힌트를 주지 않고 딱 내가 원하는 질문만 딱 던졌을 때 나오는 그런 프롬프팅 방법이 제로, 힌트가 없다. 제로샷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던졌을 때 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려고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 클로드에서는 생성형 AI 트렌드 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업무 생산은 어떻게 향상되고 변화할까라고 봤더니 이렇게 조금 추상적인 내용들이라고나 할까요? 브로드하게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트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리트라이를 한다는 건 뭐죠? 내 이 답변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다시 해줘라는 걸 이 친구가 알고 또 새로운 조합으로 만들어 주겠죠. 자, 여기서도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하이퍼클로바X, 우리나라에서 만든,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X.naver.com으로 가셔서 여러분들 로그인 하시면요. 이렇게 챗GPT와 비슷한 창이 또 열립니다. 여기에 똑같이 생성형 AI 트렌드 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업무 생산성 어떻게 향상되고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질문을 던졌더니 생성형 AI는 업무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화,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고객 서비스, 교육. 조금 약하네요. 네,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알려드렸던 빙닷컴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검색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도 우리는 GPT 모델을 활용한 AI 챗봇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빙닷컴으로 가신 다음에 코파일럿에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검색 결과를 조합해가지고 그다음에 기존의 생성형 LLM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합쳐서 답변을 해주겠죠. 그러면 딜로이트,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문서에서 참조를 해주기 때문에 어디서 내가 이 내용들을 가져왔는지도 이렇게 참조 문서를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perplexity.ai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perplexity.ai라고 하는 건요. 최근에 좀
핫하게 등장한 사이트인데요. AI를 가지고 빙닷컴 있죠. 아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빙닷컴 설명드렸듯이 빙에 있는 어떤 검색 포털 기능과 LLM 기능을 합쳐서 답변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검색 포털인데 LLM 기반으로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도 조합해주고 또 이미지도 찾아줘서 LLM이 가동돼서 다양한 웹 브라우저들을 검색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모아서 답변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로드에서 이거 했던 생성형 AI 트렌드 변화 아니면 아까 제가 빙닷컴에서 물어봤었죠. 빙닷컴에서 물어본 요 질문 있죠. 요 질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은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웹브라우저에서 검색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소스, 그러니까 빙닷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소스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 외에 이런 추가적인 문장도 넣어주긴 합니다만 이 퍼플렉스티는 여기 보시면 소스 내용들도 보여준과 동시에 이렇게 좀 자기의 내용들을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진 않네요, 여기서. 다른 주제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해볼게요. 생성 AI가 업무 생산성 향상 주요 방법 무엇일까? 질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생성해 주는 부분도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빙닷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업무 그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열거해 주는 방식으로 많이 답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는 우리가 아까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코시스에 가서 국내 통계 그리고 우리가 뭐 소득 그다음에 가계금융복지 2021년 이후 소득 지출 상세 현황 가구 특성별 소득 원천별 가구 소득 이렇게 됐을 때 이 내용을 통계표를 이렇게 화면 복사를 딱 눌러가지고요. 이런 데다가 한번 답변을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챗 GPT한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위 데이터 해석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위 데이터는 23년 가구 소득의 다양한 특성별 평균 및 중앙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네. 네, 표에 근거해서 좀 세밀한 해석을 해주는 게 보입니다. 똑같은 프롬프트를 제가 여기 편집 버튼에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요. 전체 복사해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복사한 다음에 구글로 가서 제미나이로 가서 이번에 새 채팅 열고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위 데이터 해석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구와 가구주 특성별 이게 좀 더 카테고리를 잘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해요. 구글 제미나이가 챗GPT에서는 조금 이렇게 답변이 전체 가구 소득, 가구주 성별 소득, 가구주 연령별 소득 이렇게 너무 조금 크로스하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줬는데 제미나이는 아예 이렇게 전체 가구, 가구주 특성별, 가구 유형별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분류해주는 게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질문을 이번에는 클로바 X한테 물어볼게요. 클로바 X한테 물어보고 데이터 해석해달라고 할게요. 그랬더니 좀 더 열거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유용하다 생각이 되네요. 근데 물론 우리가 챗GPT에서도 위 데이터 해석해줘 프롬프트 외에 그냥 개조식으로 보여주지 말고 개조식 금지 이렇게 하고요. 서술식으로 보고서에 담을 수 있게 요약 이렇게 한번 해보면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프롬프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기본적인 프롬프트만 가지고도 어떻게 답변하는지 여러 LLM 서비스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뉴챗에서 이번에는 클로드에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질문 여기 보면 가구 특성별 원천별 데이터가 여기에 페이스트 됐고요. 요걸 갖다가 방금 붙여놓은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챗GPT랑 비슷하게 전체 가구,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공수 딱딱 날라서 해주고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퍼플렉시티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위 데이터 해석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석해줘라고 했더니 앤서는 여기 이제 문서에 들어가니까 해석 데이터 비교, 빅데이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얼마나 말해줄까? 이런 게 보면 위 데이터 해석해줘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롬프트가 들어가니까 관련되어 있는 소스를 더 보여주지만 앤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입력된 데이터의 답변을 보여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빙닷컴에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 빙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쭉 검색어를 붙여놓고 코파일럿을 실행해가지고요.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네, 다시요. 이번에는 아예 코파일럿을 먼저 눌러놓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넣겠습니다. 그랬더니 맥시멈 캐릭터 리밋 리치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GPT-4와 같은 모델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큰을 좀 제한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라보겠습니다. 조금 잘라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잘라볼게요. 좀 더 잘라보고 데이터 해석해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토큰의 제한은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검색을 하지 않고 바로 답변을 해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 구글 제미나이, 즉 이제 오픈 AI가 GPT라는 모델의 이름이라면 구글은 또 제미나이라고 1.5 프로, 뭐 1.5 울트라라고 하는 모델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에서 보면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구글에서 하고 있는 지메일 서비스 같은 걸 연결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좀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제미나이 프로를 안 쓰고 있는데 프로를 쓰게 되면 어드밴스드 사용해보기 이렇게 눌러보셔서 쓰게 되면 월 29,000원 정도 청구가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기본적인 문서 작성하는 프롬프트는 충분히 제미나이 안 쓰고도 유료를 안 쓰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이 제미나이 울트라 버전을 쓰게 되면 구글에 있는 이런 유튜브라든가 구글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구글에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결합해가지고 검색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익스텐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빙, 코파일럿에도 마찬가지로 오픈 AI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GPT의 기능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빙닷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하는 크롬 브라우저를 대항할 수 있는 브라우저에다가 이 코파일럿 기능을 넣어가지고 언제라도 AI로 바로 대화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큰 그 LLM들이 좀 만들어져서 많은 국민들이 좀 자부심도 가졌으면 좋겠고 하는데 뭐 SK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나 한국의 문화적 맥락들도 다 파악할 수 있는 초거대 AI가 빨리 나와주길 바라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개발자들 굉장히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인공지능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능력들이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많은 개발들, 더 많은 발전을 시켜서 우리나라도 좀 AI 강국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중국은 벌써 챗GPT 같은 그런 모델들이 40여 개 이상이 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한국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만의 초거대 AI 모델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챗GPT에서 약간 나와가지고 어떤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고요.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모델들이 이제 1버전, 2버전, 3버전이 나왔는데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스에 보시면요. AI 타임즈라고 하는 보면 여기에서 클로드 한번 검색해 볼게요. 클로드. 엔트로픽 클로드 3.5 출시 해가지고 5일 만에 챗봇 아레나 인간에 적용하고 클로드 3.5보다 더 위력적인 아티팩트 기능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최근에 소넷이라고 하는 클로드 소넷이라고 하는 여기 안 나오네요. 예. 클로드 영어로 쳐야 되는데 한글로 쳐볼게요. 클로드 3.5 소넷 후기 유튜브도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3.5 소넷, 클로드 소넷, 소넷 출시,
소네트 리뷰, 정말 많은 리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빅테크 업체들이 만든 이런 AI들의 개발되고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더듬이를 켜시고 업데이트가 되거나 이런 AI가 나왔더라라고 하면은 그냥 보지만 마시고 직접 활용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좀 많은 사이트들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 한 10편 정도 해놓은 걸 갖다가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드려도 어차피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알려주고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로그인해서 한 단어 한 단어라도 프롬프트를 꼭 날려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